조기준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저희는 고앤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의 흐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표님, 네. 올 연말에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셔서 매니저님께 여쭤봤는데 산타 랠리, 이 산타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라고 정말 단호하게 말을 해주셨어요. 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한 2,300포인트까지는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부분은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속도 조절론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 FOMC 회의로 결과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했던 얘기가 결국 속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기대감에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재료가 소멸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기대감이 나와줘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결국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 시에 증시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기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15개월 만에 월봉상 코스피가 5월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어려운 저항이었는데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눌림, 12월 달은 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두 분 다 박스권에 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가 수익 내는 종목들은 항상 짚어드리잖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사실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와중에도 러브콜을 보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을 대략 매수했을지 수급상의 탑5 종목들 오픈해 보도록 하죠. 네, 기관은 오늘 삼성중공업 그리고 해운주인 페노션과 대한해운을 사들였고요. 외국인은 중국 소비재, 태평양 물산, 청담글로벌 사들이고 있고 카카오뱅크와 신한지주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첫 종목은 저희 예전에 마지막 코너였던 필승공략주에서 공략했었던 청담글로벌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중국 봉쇄령 완화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일주일가량 올리고 나서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내일장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받아봤습니다. 고! 네, 청담글로벌은 두 분 다 고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 수혜주에 고를 주신 걸까요? 네, 이제 한한령 해제라는 부분이 저는 좀 큰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전까지 이제 좀 뻥카가 많았습니다. 한한령 해제가 되니 많이 하면서 예. 화장품들이 좀 들썩들썩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G20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영화 풀어줬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컨텐츠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좀 괜찮은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한 6, 7년 정도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화장품 섹터들이 좀 강하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한령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계속 오르다가 매니저님 오늘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을 주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눌림목상에서 저는 이제 요거를 추천드려서 이제 12,000원에 매도를 하고요. 될 수 있으면 10,000원 밑에 오면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00원까지는 오면 땡큐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바운더리를 생각하고 있고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이제 1차 징동닷컴의 1차 벤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또 숨어 있는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저는 안 쓰는데 바이슈코라고 혹시 아시나요? 바이슈코요? 네. 약간 중국 쪽 이름 같은데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 사이트입니다. 바이슈코라고 지금 우리 회사 이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만 명, 3만 명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명품 화장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요게 이제 여기서 지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되게 좀 비싼,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향수부터 시작해서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 명품을 백화점 가서 사야 되는데 되게 저렴하게 팔고 있네요. 저렴한가요? 예. 저는 가격을 비싸다 생각하는데 이게 저렴한 거군요. 이게 딱 한눈에 벌써 아시는군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게 지금 이제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매출이 급등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청담글로벌에 숨어 있는 호재,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보톡스 이제 필러에 또 있지만은 요게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측면 있는 재료로 해서 우리가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말고도 국내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가입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호재로 인해서 한번 저점 눌림목에서 한번 잡아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런 사이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50% 넘게 세일 중이네요. 저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청담 글로벌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고로 일치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외국인의 픽 GS건설 들여다보겠습니다. 건설주 안에서도 정말 움직임이 좀 없었던 종목입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은 갈렸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건설주에 대한 업황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잠깐 언급이 됐을 때 좀 올라졌었는데 저평가됐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이를까요? 저평가는 되어 있어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만년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굉장히 큰 10년짜리 박스권에서 이제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 놓여 있고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황적인 부분,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이슈로서는 좀 건설 섹터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주택 부분의 매출 비중이 한 70%가 넘어갑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가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좀 올라갈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추후에 좋아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저점 매수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어간다라면 저평가된 종목이고 결국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올라올 거다라는 관점에서는 고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이 멈출 거다 아니면 속도 조절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으나 인상이 되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줄어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동결이 되거나 금리 인하로 가는 시점에 사더라도 건설주들은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스탑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금리 인상기의 관망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매니저님은 그럼 지금 접근 가능하다의 고일까요? 지금 접근 가능하다의 고를 드렸고요. 근데 대신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요거는 보고서가 이제 목표가 하향이고 대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기에 이제 흑자가 줄어들 거다. 이제 낙폭. 근데 딱 보고 이제 주봉 보면서 저는 기술적으로 이 가격에서 안 사면 도대체 얼마에 더 떨어졌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여기 28,000원이 저점인데 그 밑에서 사겠다 생각하는 거는 약간은 욕심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락할 만큼 충분하게 하락하지 않았냐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2조가 이제 시총이 무너졌고요. 지금 5천억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상황에서 자본 총계가 지금 5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PER 0.5, 1 이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도 지금 현재 극저평가 구간 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격 하락하고 그런 거를 다 가격에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모든 그런 악재는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대신 그러면 주봉상 길게 봐야 되겠죠. 거의 1년 이상 본다고 보면은 여기서 사신다 그러면 이제 4만 원, 5만 원 아니더라도 35,000원까지는 한 1년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1년 가지고 그러면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대부분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의 트렌드가 빨리 팔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주봉 차트를 본다면 이 가격은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고를 드렸습니다. 네. GS건설은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일치하지만 지금 접근에 대해서는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은 고엔스탑 탑픽주이기도 했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죠. 내일도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고! 네, 현대두산은 두 분 다 고를 두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매니저님 계속 또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또 관련한 수혜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수혜주기도 하고요. 사실 중국에서 지금 이제 리오프닝 된다면 이제 경기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이 주식을 고를 드리는 거는 사실 펀더멘탈 상으로도 그동안 저평가됐고 두산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그런 리스크 측면에서 이제 저평가인데 그게 해소되면서 사실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수급을 보면
연기금이 쉼없이 사고 있고요. 예. 한 달 동안 500만 주를 매수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외국인들은 600만 주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주, 그러니까 기관들은 880만 주, 외국인들은 600만 주, 개인들은 1,400만 주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은 뭐 공매도 쇼커버와 더불어 실적이 또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는 뭐 욕심이면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같은 상황에서 오늘 기관 외국인 주식 팔았는데도 매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위에 추가 상승 자리는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를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지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접근 가능하다의 고로 알아봐도 될까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좀 확실하게 잡혀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을 때마다 뭐 올랐다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정말 쉴 새 없이 쫙 올라온 것 같아요.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업이 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단 그 모기업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사라진 상황이고 추세적인 상승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저항권에 놓여 있지만 이 저항 자리를 좀 흔들다가 상방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해 주셨던 그런 수급적인 부분,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뭐 여기서 조금 만약에 꺾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눌림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를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다. 두 분 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장에서도 잡을 종목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탑5 종목들 중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내일장 공략하시겠습니까? 두 분의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죠. 예, 두 분 다 청담 글로벌로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가격 전략을 들어봐야겠죠, 매니저님? 저는 일단 뭐 너무 공격적으로 사지 마시고 저는 10,000원에서 1,500원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물론 이제 뭐 떠서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1,500원 근처에서 사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분명히 가입자 한 5명은 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 분 계시고. 댓글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입자가 분명히 늘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13,5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셔도 좋겠다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9,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은 목표가 13,500원과 손절가 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디까지 잡아주실까요? 네, 전문가님께서 거의 뭐 저랑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청담 글로벌 지금 보면 바닥 박스권 탈피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놨는데 그저께 이제 화장품 섹터들, 어저께도 화장품 섹터들이 괜찮았죠. 지금 보면 스킨앤스킨이 일단 좀 가장 강하게 좀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세와 PNC가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러나 지금 화장품 섹터들 내에서 좀 중소형주들 안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크게 터진 종목들이 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비중을 적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0억 이상씩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거의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증시권 내에서 이제 상위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화장품 섹터가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대장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지금 10,000원이라는 요 가격 라운드 피겨를 돌파를 했고 저도 이 가격대 최대한 싸게 사면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일단 10,000원이라는 가격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공략해 보시고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뭐 9,850원 정도로 조금 짧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청담글로벌 13,000원의 목표가 그리고 9,850원의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 밴드에 이제 조기준에 찾으시면은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이제 무료 방송, 그다음 공개 방송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셔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제 뭐 대부분 월, 수, 금으로 하고 있는데 변동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시거나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해주신 조기준 MBN골드 매니저님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